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했던 개념 기반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연구자라기보다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명확한 연구 결과가 있기보다는 그냥 수업에 대한 성찰과 해고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실에서 시도한 실천들이 다른 연구자 선생님께 새로운 영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개드릴 수업의 배경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 개념 중심 수업과 디지털 기반 학습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사례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교사로서 이런 변화를 좀 수업 속에서 실천을 해보고 싶은 동기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근무하던 학교는 영어 성취도가 높지 않은 학생들이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의미 중심의 영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한 세 가지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구에는 대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 14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자료는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수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전후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포트폴리오와 산출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업 녹화 자료와 교사의 성찰 일지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학생 반응이나 참여도 그리고 언어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교수 학습 전략은 ESA를 모형을 활용하였고 미리 캔버스, 리튼, 북 크리에이터 같은 AI 에듀테크 도구도 활용하였습니다. 협동학습과 동료 피드백 구조를 통해서 학생들 간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나의 여름방학 추억 앨범 만들기 수업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수업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제가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수업이었습니다. 이때 5학년이 미래형 문장과 과거형 문장을 이런 배우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이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이렇게 묶어서 변화와 맥락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수업을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시제를 문법 중심으로 배우기보다는 학생 삶과 연결된 프로젝트형으로 수업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캠퍼스를 활용해서 이거 사진과 글, 음성을 함께 담은 디지털 추억 앨범을 제작을 하였고, 그럼으로써 이제 영어 문장으로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이 수업 설계에 숨겨진 의도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학교가 아침 등교 시간에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뭐 학생들한테 인사도 하고 최근에 배운 영어 표현들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5학년 학생들한테 What do you do on weekends?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학생은 실제로 주말에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 표현을 그냥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못 하거나 또는 이제 대답하기 싫어서 막 돌아서 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어민 선생님도 그 시간이 굉장히 민망하고 싫으셨고,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 왜 배운 표현이 실제 상황으로 전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너무 교과서 표현만 가르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언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라는 개념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장도 변화한다라는 이해에 도달하도록 제가 학생 삶의 시간 흐름 속에서 표현을 하도록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형 표현으로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형으로 여름방학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이런 것을 할 거예요라는 것을 미래형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실제로 여름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이 계획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진 같은 것들을 과제로 받았고, 그리고 여름방학이 지난 후에는 과거의 표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름방학 추억 앨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비교하면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이제 경험으로 통해서 문장 완성하고 이거를 제가 이제 미리 캠퍼스로 디지털 앨범을 만들고 또 인쇄도 해가지고 교실에 이렇게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자기가 실제로 했던 일들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잘 기르어졌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학습자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시제를 시간의 흐름으로 이제 제가 인식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을 하게 되니까 하면서 이제 디지털 매체를 활용을 하였는데 디지털 매체의 활용이 학생의 학습 몰입도와 협력적 참여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미 중심의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설계가 바로 일관성 있는 수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성취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계점과 시사점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때 이제 학생들이 디지털에 익숙한 학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시간을 활용해 가서 두세 시간 이 밀캠퍼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했지만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영어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 시간 투자가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 다음 수업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사례는 STT 기반의 쓰기 보조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제가 2023년도에 실행했던 수업이었습니다. 2023년도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가 이 수업을 이제 계획하게 된 것은 바로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서 쓰기를 너무 어려워한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기를 할 때는 영어 문장 떠올리기도 어렵고 또 이게 내가 틀린 것이 눈에 자꾸 보이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술을 활용해서 말하기에서 쓰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음성 인식 기술 STT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기는 사실은 제가 그때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서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쓰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면은 좀 말하기 같은 걸로 쓰기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활용을 해보았고, 근데 전체 학생들에게 활용을 해보니 조금 더 쓰기에 자신감이 붙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이 수업을 이제 전면적으로 1년 동안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림책 스토리를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 음성으로 이제 변환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형태를 경험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뭐 쓰기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 심리적 부담감을 좀 줄여두고 철자가 틀려도 뭐 음성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오히려 뭐 좀 틀려도 괜찮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어, 이 수업은 제가 언어는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영어과 논문뿐만 아니라 국어과의 이제 말하기와 쓰기의 연계를 다루는 연구도 많이 참고하여서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도구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두 가지 주요 도구를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 크리에이터라는 도구였습니다. 앞서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북 크리에이터는 디지털 책을 만드는 에듀테크입니다. 근데 그 북 크리에이터 안에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음성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문자로 인식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을 활용을 했고, 또는 이제 삼성 키보드나 이런 이제 태블릿 안에 있는 키보드 안에서도 음성 인식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활용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학생들에게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고, 저는 학생들에게 개인 태블릿으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 말이 문자가 되도록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2024년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에도 포함되었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 활용했던 기능이 프로토타입에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어, 이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의 발음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함됐던 기능 같은데요. 근데 반면에 제가 수업에 이 기능을 활용했던 것은 발음 평가가 아니라 쓰기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통해 가지고 텍스트로 변환이 되면 학생들이 그것을 좀 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말하기와 쓰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글쓰기의 초안을 완성하고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거치면서 수업 결과물은 이제 디지털 포트폴리오 형태의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림책의 형태로 저장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이 본 수업을 통해서 제가 찾은 몇 가지 성찰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학습자 변화를 보면은 학생들이 말한 문장을 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되니까 이게 내가 잘못 말했구나 이런 오류를 좀 인식을 하고 스스로 수정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기를 시작하기조차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말을만 하면은 내가 보고 쓸 수 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좀 심리적 부담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행 효과를 살펴보면은 STT 기능이 가정 중심 쓰기의 초안 단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통해서 인식된 내용은 이제
구두점 인식 등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구두점 인식, 그리고 문장 형태, 발음 억양 같은 데 좀 주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리고 그 인식 오류가 가끔씩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 이 인식 오류가 차라리 더 좋게 수업에 작용된다라는 그런 점들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류가 일어나면은 학생들은 오히려 한 번 더, 두 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조차 이제 언어학습의 기회가 된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어,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 조정하는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 수업은 제가 1년 동안 진행을 했던 꽤 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좀 한계점에 대한 보완점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 인식이 어려운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경우들을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묶어보니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량이 부족한 고유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이 잘 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좀 비슷한 소리인 경우에 또 음성 인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의 구분이나 구두점을 표기하는 띄어쓰기 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쳐쓰기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고치게 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컵스 체크리스트라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제시하면서 한번 살펴보자, 이제 성찰해보자, 이렇게 수정해보자, 이런 기회를 주면서 탐구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이 부족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좀 피드백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한글 표기법, 표 등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쓰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간섭 같은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AI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섞이면은 음성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마이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마이크를 주면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 또 한 가지 고민은 AI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에서 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수업 전에 AI 음성 인식 기능을 미리 체험을 해보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실제 이게 AI 인식이 잘 되는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을 하고 수업에 도입할지 여부를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AI와 교사 피드백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2024년에 진행되었던 수업이고,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관련 단어는 I'm taller than you로 비교급 표현을 배우는 단어인데요. 어, 스스로 저는 이제 자기 관리 역량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 영어 수준을 좀 점검을 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 단어는 제가 특히 AI 활용을 해서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던 점은 이때 비교급 표현에는 비교급 ER가 TH 발음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AI로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기가 좋겠다. 그리고 요거를 소리 내어 읽기 활동과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본 단원을 활용을 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생성형 AI한테 내 수준에 맞는 낭송극 대본을 만들어줘. 아니면은 수준에 좀 낮다라는 생각이 되면 좀 더 어렵게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서 학습 난이도를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자기 관리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수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점은 피드백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AI를 학습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메타인지적으로 이런 대화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또 한 가지 다른 의도도 있었는데요. 이 수업이 2024년 후반기에 진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시범 모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AI 챗봇과 AI 튜터 기능이 포함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2025년부터는 이런 기능들을 수업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가능성을 미리 한번 탐색을 해보고자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수업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챗봇 기능을 완전히 구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공개되었던 프로토타입에서는 AI 챗봇의 기능이 좀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2025년도에 발간되는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교과서는 훨씬 더 풍부한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중에 있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리튼을 활용을 했는데요. 보시는 표처럼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이제 만 14세 미만의 사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리튼 같은 경우에는 14세 미만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튼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리튼이 거의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제미나이가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챗봇 기능을 제공한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패들렛도 활용을 했습니다. 패들렛에 이제 학생들이 만든 AI 대본을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녹음본으로 이렇게 녹음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피드백을 받는 구조로 이런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챗봇 제작 과정을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튼 챗봇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챗봇의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챗봇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챗봇 제작 1단계는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아이콘이나 이름이나 공개 여부 등을 여기에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요. 이때는 이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예시 질문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톨럴이나 쇼럴 같은 비교급 단어를 이어서 짧은 대화의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짧은 대화를 만들 때 그때 등장인물이 4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세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시 질문을 주면서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역할과 요구 사항들도 이렇게 주었는데요. 어, 영어는 초등학생 수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을 사용을 하여라. 그리고 욕설이나 비윤리적인 내용, 비속어, 성적인 내용들은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 사항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챗봇을 학생들에게 사용하게 하여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수준을 조절하면서 시나리오랑 대본을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된 대본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동료 간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연습을 하고 마지막 결과적으로 낭송극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이제 패들렛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 기록 모습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본 수업을 통해서 살펴본 학습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AI가 만든 문장을 활용해서 스스로 뭐 수준을 점검해 보려는 그런 노력
그의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그냥 메타인지를 발휘하지 않고 그냥 생성된 문장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려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는 AI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런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피드백이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 오히려 학생들이 좀 만든 대사를 녹음하고 청취를 하면서 자기 점검 능력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는데 처음에는 녹음하는 데만 집중을 했지만은 이거를 들어보면서 조금 민망하지만 내 발음이 좀 이상하구나. 그리고 TH 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그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낭송국 형태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비교급 표현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수업이 굉장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가정했던 부분에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수준별 선택의 기회를 주면은 학생들은 자기 관리 역량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업에서 보면은 결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막상 AI가 제시하는 여러 수준의 문장을 보여줘도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오류를 많이 보였습니다. 눈으로 읽고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소리내어 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소리내어 읽는 과정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언어 인지와 발음 조절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간극이 꽤 컸는데 학생들은 그냥 눈을 보고 뜻만 알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학생들 수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루브릭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네, 결과적으로 저는 새 수업을 통해서 이런 학습자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AI와 음성인식 도구 등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정답을 찾는 이런 단어를 많이 알고 단어의 뜻을 많이 아는 그런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에서 가정을 조율하는 학습자로 좀 바뀌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도 완벽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AI에 의존하기보다는 AI를 도구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수업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목소리로 말한 영어가 글자로 뜬다. 그리고 그거를 친구가 듣는다. 이런 경험들은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게 하고 또 서로 문장을 고쳐주는 등 협력적 피드백으로 확장되는 수업 경험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수업을 하면서는 내가 정말 이제 수업의 설계자로서 꼼꼼한 수업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역할에 대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수업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기술이 수업을 바꾼 것이 아니고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학생과 교사의 태도가 수업을 바꾸었다라는 점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3년 동안 굉장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수업을 적용하기에 이전에 시행착오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됐고 실패한 수업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거를 위해서는 촘촘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고 내가 실패한 것은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점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학회 워크숍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거를 연구라고 할 수 있을까? 괜히 내가 한다고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수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백운초 오금정 선생님의 에듀테크로 열어가는 몰입형 영어 교육입니다. 선생님들도 잘 아시지만 몰입은 어떤 일에 깊이 파고들거나 빠지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오금정 선생님은 첫 번째, 니어팟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제미나이 활용 사례, 세 번째, 부클릿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는 브리스크스를 활용한 잽 퀴즈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인천 지역의 영어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책은 맞춤형 수업과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통합입니다. 여기에서는 교사가 수업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질문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르치게 될 학생은 누구인가? 두 번째, 학생이 학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모든 개별 학생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또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네 번째, 특정 목표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잘하고 있고 어떤 학생이 그렇지 못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금정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교사가 가져야 할 질문